지난 2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차 구조사는 이날 오후 5시 30분쯤 서울 성모병원에 마련된 고 손정민 씨의 빈소를 찾았다. 정민 씨 아버지는 차 구조사의 얼굴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지 않았음에도 그를 한 번에 알아본 것으로 전해졌다. 차 구조사는 정민 씨의 영정에 절을 올린 뒤 유가족과 맞절을 올리고 함께 눈물을 흘렸다. 차 구조사는 정민이를 살려서 보내야 했는데 죽은 뒤에야 구해서 죄송하다. 고유가족에게 거듭 사과했다. 정민 씨의 아버지는 구해주시지 않았다면 아직도 물에 떠 있었을 텐데 아들을 구해주셨다. 며 살아서 다시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고했다. 차 구조사는 이후 2시간 정도 빈소에 더 머무르면서 유가족들에게 발견 당시 상황과 마지막으로 본 정민 씨의 얼굴에 대해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정민 씨는 서울 한강공원에서 지난달 24일 술을 마신 후 실종됐다가 지난달 30일 차 구조사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차 구조사는 전문 구조사가 아닌 자원봉사자로 알려졌다. 정민 씨를 발견할 당시 차 구조사는 구조견, 오투와 함께 수색을 벌이다 멀리서 검은 물체가 떠내려오는 것을 발견하고 오투를 보내 정민 씨의 시신을 확인했다. 이후 정민 씨의 아버지는 아들의 시신을 찾은 당일 자신의 블로그에 죄송합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며칠째 정민이를 찾아주신 민간구조사 차종욱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며 물때까지 파악하셔서 구해주지 않으셨으면 이 상태로 정민이가 며칠째 찬 강물 속에서 있었을지 생각하기도 싫다. 제가 정리되면 꼭 뵙고 인사드리겠다. 고 말했다. 민간구조사 차종욱 씨, 54가 한강의 지형과 수심 등을 설명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11일 오후 2시 1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 한강에서 차 씨가 당시 상황을 시연했다. 손 씨가 실종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에 한강에 직접 들어가 수심과 지형 등을 설명하겠다는 취지다. 차 씨는 한강의 수심이 깊다, 얕다 등 이야기가 많지만 한 번도 확인해본 적은 없지 않냐 며 직접 들어가서 시연을 해보겠다 고 밝혔다. 차 씨는 반포 수상택시 승강장에서 150m 정도 떨어진 지점의 강변에서 한강을 향해 23걸음, 약 15m를 걸어 들어갔다. 위험한 상황을 대비해 근처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됐다. 차 씨가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바닥에 진흙에 발이 걸려 여러 차례 비틀거렸다. 수심은 차 씨의 무릎 아래 정도에 올 정도로 깊지 않은 편이었다. 차 씨는 수심이 낮고 뻘이 있어 질척거리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일 수 없다. 며 걸으려고 하면 신발이 바닥에 꽂혀버린다. 고 말했다. 하지만 급격히 꺼진 지형 탓에 차 씨가 해당 지점에서 조금 더 걸어나가자 금세 몸통, 목까지 물이 차올랐다. 차 씨는 앞쪽에 뻘이 있는 곳을 지나 제가 서 있던 곳은 단단하지만 이곳을 넘어가면 지형이 꺼져 수심이 깊다. 고 말했다. 이후 차 씨는 한강에서 다시 누워보면서 여러 상황을 시연했다. 그는 수심이 얕아 몸이 떠내려가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도 손 씨의 사망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과 민간잠수부가 한강 일대 육상, 수중 수색을 이어갔으나 빈손으로 수색이 종료됐다. 수색팀은 전날과 같이 수중 전문 탐지 장비를 동원해 이날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 30분쯤까지 반포 수상택시 승강장 끝과 끝 사이의 수중을 수색했다. 이날 2시 50분쯤에는 KL스포츠의 민간 잠수사 2명이 추가로 투입돼 수색을 도왔다. 하지만 이틀간의 수색에도 A씨의 휴대전화를 발견하지 못했다. 전날 2대의 휴대전화를 발견했지만 이는 기종이 다른 휴대전화로 확인됐다. 민간 수색팀은 이번 주말에도 장비와 인원을 보강해 반포 수상택시 승강장부터 잠수교 하류까지 수색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강 반포공원에서 실종됐다 사망한 20살 청년 손정민 씨. 그의 행적을 가장 잘 알 법한 사람은 밤새 술을 같이 마신 친구 A씨다. 손 씨와 A씨는 지난 4월 25일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술을 들이켰다. 그들이 함께 마신 술은 청주 2병, 막걸리 3병, 640ml짜리 소주 2병과 360ml짜리 소주 2병으로 알려졌다. 손 씨와 A씨가 똑같이 나눠 마셨다고 가정하면 한 명당 260에서 290g에 해당하는 알코올을 마신 셈이 된다. 이는 국제보건기구 WHO가 규정하는 고위험 음주, 남성 기준 알코올 60g, 미사에서 5배에 해당하는 양이다. A씨는 지난달 29일 변호인을 통해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고 밝혔다. 이른바 알코올에 따른 블랙아웃이 왔다는 것이다. 우리 뇌에서 기억을 형성하고 저장, 유지하는 기관은 해마다. 해마는 알코올과 같은 약물이나 외부 충격, 열 등에 취약하다. 술을 많이 마시면 해마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기억을 잃게 된다. 이해국 가톨릭대 의대 교수는
사람마다 몸이 취하는 속도와 정신이 취하는 속도가 다르다. 몸이 취하기 전 정신이 먼저 취해버리면 몸은 멀쩡한데 그때 하는 행동을 기억 못할 수 있다. 이것이 블랙아웃이라고 말했다. 일부 네티즌은 아무리 술에 취해도 7시간 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 고 주장한다. A씨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시간대는 정확히 저녁 11시 14분부터 다음날 새벽 6시 10분까지다. 술이 깬 A씨가 집으로 돌아간 뒤 손씨를 찾기 위해 다시 집을 나섰다가 완전히 귀가할 때까지 약 7시간이 걸렸다. 그런데 사건 당일 주변 CCTV 영상을 보면 A씨는 비틀거리지 않고 한강 반포공원 토끼구를 지나갔고 2단으로 된 울타리를 침착하게 넘어 정확히 현장으로 이동하고 까치발로 휴대전화를 쓰는 등 정상인과 크게 다르지 않게 행동했다. 이렇게 멀쩡하게 행동한 A씨가 아무것도 기억해내지 못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과음으로 인해 블랙아웃이 강하게 나타났다면 가능하다고 말한다. 서울 강남의 모 신경정신과 병원 비원장은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면 애초 보고 들은 것을 입력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끄집어낼 기억이 아예 없어질 수 있다. 고 말했다. 서울 지역 모 대학병원 신경정신과 시 교수도 블랙아웃은 기억을 해내지 못하는 것이지 그 시간 동안 비정상적 행동을 했음을 의미하진 않는다.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을 했더라도 블랙아웃이 오면 사건 당시를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 고 말했다. 또 다른 정신과 전문의는 알코올로 인한 블랙아웃이 오면 행동은 정상적으로 했어도 뇌에는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는다. 컴퓨터로 리포트를 집중해서 작성하는데 키보드가 컴퓨터 본체와 연결되지 않아 아무런 결과물이 남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관련 학계에 따르면 블랙아웃으로 몇 시간까지 기억을 못하는지에 대한 학문적 연구 결과는 없다고 한다. 다만 일부 전문가는 A씨가 7시간 동안 완벽하게 블랙아웃이었다는 것은 다소 의아하다고 말한다. 한 정신과 전문의는 의학적으로 몇 시간 동안 블랙아웃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한계는 없지만 7시간이라는 긴 시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대학병원 교수도 7시간 동안 블랙아웃이 됐다면 집으로 돌아왔다가 부모와 함께 다시 손씨를 찾으러 나간 것까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납득하기 어렵다. 고 말했다. 그러면 손정민 씨처럼 평소 물이 무서워 수영장도 못 갈 정도의 사람이 술에 취했을 때 물에 뛰어드는 식의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정신의학과 D 교수는 사람에 따라 몸이 취하는 속도와 정신이 취하는 속도가 다른데 정신은 깨있지 않은데 몸은 깨있다면 자제력을 잃어 사람을 때리고 물건을 부수는 행동을 하게 된다고 했다. 또 다른 정신과 전문의는 알코올이 우리 몸으로 들어가면 각종 중추의 기능을 억제하는데 개인별로 알코올량에 따라 억제되는 정도와 부위가 다르다며 각성, 중추가 일시적으로 기능해서 몸은 정상적으로 움직이더라도 어디로 갈지, 안전한지 등을 판단하는 고위 중추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평소 전혀 하지 않았던 행위를 할 수도 있다. 손씨가 완전히 취해서 잠들어 있었다면 오히려 생존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본다. 고 했다. 전문가들은 블랙아웃을 막으려면 술을 마시더라도 천천히 마시라고 조언했다. 가톨릭대 이해구 교수는 적은 술이라도 빨리 마시면 블랙아웃이 올 수 있다. 같은 양의 술이라도 천천히 마셔야 한다. 고 조언했다.